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들 부문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오늘도 부동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1년 미만 단기 투자 양도세를 최대 80%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 초강력 과세 법안 제출, 이런 의견들, 이런 주장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문 방송에요. 톱뉴스가 부동산 집값 얘기거든요. 두 주 사이에 2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땅을 쳤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도박이 된 부동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실수요자, 집테크의 희색. 더 오를 것, 호가 높이며 집값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 말을 믿고 전세로 버틴 세입자는 울분. 누구는 웃고 희색, 누구는 울분입니다. 그때 샀어야 후회 속 양치기 정부라 원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고개 숙인 박양우 장관, 문체부입니다. 스포츠 분야 사법경찰 도입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내달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후진적 행태에 벗어나야 한다. 강력한 질타, 그리고 뭔가 해결하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6.25 국군 포로 김정은 상대로 소송 이겼다. 북한에서 국군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간 거죠.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2명, 1심 법원이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북한, 김정은 책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본물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자리하셨고요. 세 번째로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7월 8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동산 감찰.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들여다보겠다. 다 얘기하라. 이런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황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통령의 조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어느 상가에 보냈는데 그 부분이 정치권에서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회주의자. 누군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목적이 진보 진영의 기회주의자들을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김정은 배상하라. 방금 일면에서 봤던, 일면 기사에서 소개됐던 그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그리고 집값 문제에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실련 시민단체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곳이죠. 경실련, 여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당이다. 굉장히 매서운 질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177명 가운데 40명이 다주택이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폭로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성난 민심에 민주당 긴급 전수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똘똘한 한 채 논란이다. 앞서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동산이 문제가 됐잖아요. 두 채 중에서 어느 곳을 파느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낙연 의원 어제 당권 도전 선언을 했죠. 이제 공식 출마를 한 겁니다. 이제는요. 노영민 강남집 팔았으면 뭐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된 얘기가 기사에 좀 더 소개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아래부터 갑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과 대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4년간 2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상승분입니다. 이에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는 매각을 이미 했다. 그래서 현재는 1주택이다. 그러니까 이 매각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다. 서초 아파트는 40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놨어요. 이렇게 뭐 처음에 공개가 되니까요. 상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얘기도 이쪽에 있습니다. 최근 노 실장이 내놓은 청주집이 팔리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결국 노 실장이 서울 반포 집까지 처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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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하려는 후보자들한테 1주택 이외의 주택은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겠다, 제안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서 2주택자들은 매각을 모두 권고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세 컷이죠? 맨 위에 보시죠. 누군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국토 쑥대밭으로 그렇게 해서 집값 떨어지겠나. 굉장히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전화가 왔는데요. 자, 밑에 보시죠. 집에서 왔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래요? 자, 이 의원이라고 묘사가 된 인물의 얘기. 뭐 가상이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풍자한 겁니다. 예, 뭐 설마 떨어지게 하겠어요. 예,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이렇게 만평이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어떻게 보면 아주 맞아떨어지는 만평일 수 있습니다. 정관 시장님. 사실 경실련이 여당 의원들 여러 명의 뭐 40명 정도 되죠 지금 뭐 다주택부 현황을 좀 폭로를 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동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뭐 논리적 합리적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폭발해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리고 정부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뭔가 또 젊은 층은 이게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뭐 2년 뒤에 대선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차분하게 정말 실효적인 대책에 예.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너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예. 예를 들면 집을 팔려고 하면서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양도세를 뭐 대가 올린다든가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잘 감안해서 예. 단기 플랜, 장기적인 계획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예. 이런 대책 마련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예. 최근에 뭐 여론의 어떤 재판 흐름 같은 예. 느낌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정은 또 다 들어보면 있습니다. 지금 사정은. 큰 평양도 아닌데 반포에 있는 예. 아파트 지금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건 예. 아닙니까? 근데 또 역으로다가 만약에 청주에 집을 안 팔고 반포 집을 팔았으면 예. 노 실장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냐면 예.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전에 지역구 의원을 했던 것뿐이지 지금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청주에 집을 남겨놨다면은 예. 아니 지금 비서실장 안 하고 뭐 2년 대 선거를 염두에 둬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선거 그 지역에 관련 엄청난 선거에 또 정치적 관심이 공세에 있는가?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적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예. 사실은 뭐 지역구에 있는 것을 판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심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으로서의 이게 민심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당, 뭐 청와대, 뭐 그다음에 정책 입안자, 국회 예. 모두 할 것 없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자연스럽게 뭐 반포집도 파는 예. 그런 수순으로 갈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양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아까 재미난 만평을 봤는데 또 예.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파르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파르신 분이. 예,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 일이 일어났을까? 김상곤 부총리 팔자마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러나셨어요. 청와대나 정부에 계신 분 중에서 얼마 전 한참 됐죠. 다주택자들은 이거 웬만하면 처분하세요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네, 금태섭 의원 최초로 팔았습니다. 공천 탈락했어요.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 어떻게 보면 팔았는데 지금 또 결과는 별로 안 좋죠.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 중에 제일 먼저 예. 파신 분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이요. 예. 파신 분들은 이렇게 곤혹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뭐 좀 묘하게 됐네요, 상황이요. 묘하게 뭐꼭 이거를 의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예. 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고위공직자 집 판다고 우리나라 집값이 잡히냐?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정부에서 뭘 봐야 되냐면 분명히 대국민 메시지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죠. 지금요. 부동산 대책에서는 두 개가 없습니다. 첫째, 제도 안정성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업 하라 그랬다가 이제 임대 다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금 올린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란 것은 전혀 불가해졌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준다 하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동산 집값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그렇죠. 뭐 시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돈을 푼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부동산에는 수요가 있고 부동산에는 소요가 있습니까? 디맨드와 니즈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수요만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소요,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가 지금 더 중요해진 시절이라고 보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니즈에 맞춰진 거를 가야 되는데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진 것들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다주택자를 잡을 게 아니라 1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이 역전의 그런 돼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2,200만 이 주택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1,300만이에요. 어. 다주택자를 쪼면 쫄수록 예. 더 주택 시장의 공급이 더 안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예. 지금 정부도 지금 다시 한번 새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가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예. 시장 불균형을 잡는 게 정책 목적이 아니라 예.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안정하고 예. 이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과감하게 예. 국토교통부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주택 정책을 하면 어떨까라는 보건복지부요. 예, 안정적인 삶, 연금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번 다시 검토할 그 시기가 말씀이시면 됐다고 지금은 보십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끓는 민심에 여당 의원 첫 부동산 감찰가 여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상황 다 샅샅이 조사해보겠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미 하나만 남기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천이 되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전세 매매 계약서 들고 와라. 통보. 계약서 다 들고 와라. 소명해라. 이달 내에 한 채 빼고 매각 이런 조치도 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당장 팔라는 거네요. 그러면. 야당은 여권 정책 실패 시인한 것이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통합당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패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바꿔라. 이런 주장 나오죠. 그런데 다주택 처분 제한엔 이건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 못 판단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의원들에게는 그거 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세금 인상 근본 대책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나요? 따르면 좋겠다고.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든가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건 자격 문제예요. 미래통합당도요. 예.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촌이 깨끗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자기가 잔뜩 코로나 묻은 채로 이거 진료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지사님은 목동집은 파신 거죠?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도 확인해 보셨군요. 그 사이에. 아니, 그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집 이거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반헌법적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본인 손이 깨끗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자, 이 문제 최인현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깨끗한 손. 예. 아까 그 주영 원희룡 지사입니다. 아까 주호영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손. 원희룡 지사가 네, 그랬구나. 원희룡 지사가 맞습니다. 깨끗한 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거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어떻게 보면 마피아를 소탕을 하면서 예. 그때에 이제 검사들이 깨끗한 손. 그 전까지는 검사와 이 마피아가 결탁을 돼 있었는데 예. 그것을 깨끗하게 자기들이 정화를 하고 수사를 예. 하려면은 우리 손 자체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혁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예.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그런 틀을 벗어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고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젠다를 던졌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적 가치, 소유 시장의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제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측에서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두 분 다 사실 그름이 나왔습니다만 법조인이지만 예.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르게 지금 원희룡 해석하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대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있던 그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예. 또 이게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보수 세력도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왜 국가가 세금을 떼어가면 되지 왜 그걸 처분하는 것까지 하느냐라고 예.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해서 보수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여당만 공격할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먼저 나서서 우리 야당 스스로도 이런 것을 한다고 예. 하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그 외연을 확장하고 차기 대선까지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 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지금 민주당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다 팔아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만약에 다 팔았어요. 근데 통합당은 지금 의견이 맞서니까 아무 진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결국은 예. 최종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헌법적 기준 예. 그리고 또 당론, 당헌, 당규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단순히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당헌, 당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부분도 예.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그 100여 명의 의원분들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예. 부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조를 그거하고 그것에 대한 자의적인 협의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청와대에서처럼 아니면 민주당에처럼 다 내라 감찰하라 말은 그 적극적인 예. 그 협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요가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법적인 예. 반헌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요. 자,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 네. 통합당에서 이렇게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예. 민주당 지지율 계속 하락세를 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인국공은 아니고 예. 적어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터졌다고 보는데 예. 특히나 20, 30대에서 이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이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해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언제부터 정치인의 덕목이 1주택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부동산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강요하듯이 1주택자가 되어야만 좋은 정치인이고 예.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청년들이 들끓고 부담스러워하고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어느 정도 늘린다라든지 공급을 막연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 다주택자 있다. 이거 다 전수조사하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지금요. 엉뚱한 방향. 다주택자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예. 결국 다주택자를 단주택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주택이 보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서로 지금 해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 분노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예. 그렇다면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첫 주택 공급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기성세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산 방어가 잘 되고 예.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성세대 자녀들이 또 첫 주택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자녀들한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용기를 좀 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다주택자와 단주택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손이 깨끗해야 된다. 예. 주택이 많다고 해서 손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일방적인 프레임. 이것도 저는 좋지 또 않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200채, 300채 있으면 이러면 좀 비판을 받을 수 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의 유무라든지 주택의 개수만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 흐름이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한때는 임대주택 뭐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들 하셨지만 부동산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부류에 대한 정책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어떻게 하면 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너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뜻이 있다면은 당원 당규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겠다. 아니 명시적인 선언을 하나 담든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집값 안정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집중해야지 이게 하나의 이걸 가지고 정책 어떤 화두가 되고 또 정책 공방만 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에 뭔가 이념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게 그동안 가미된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불신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마지막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언론들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참 많은 정책과 관련된 주장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평 보시죠. 보아하니 국토부 장관이 이미 21번째 시험을 봤어요. 여기 보면 1교시부터 지금 22교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공란이죠. 자,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의 아마 핵심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쭉 보는데 다 이게 밑줄이 거 있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만평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만평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김현민은 저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시험 보는 사람은 국민이었던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영호 고문님 만평에 대해서. 아무튼 이 22교시 여기에 과연 어떤 답이 적혀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발 통했으면 이런 바람들 많은 분들 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